좋아요. 애닉매틱 레거시 모드를 어떻게 얻나요?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게임에 많은 새로운 아이템과 메커니즘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커스포지로 가서 애닉매틱 레거시를 검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약 1600만 사용자가 있고 6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업데이트는 1년 전입니다. 그냥 파일, 모드로더, 포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버전, 이 경우 1.20.1을 선택하세요. 새 버튼 클릭하고 파일 받기. 이 파일을 .minecraft 폴더에 저장하고 관련 모드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모드의 Relations 탭에 가면 Columns, Curious AP, 패추리가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요. 알겠죠? 파일, 보드로더, 포지로 가서 같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버전을 선택합니다. 어디에, 어느 폴더에 저장하나요? 윈도우스 플러스 R, 앱 다타에 저장해요. 알겠죠? 로어밍으로 가서 .minecraft 폴더의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저장하면 됩니다. mods 폴더가 없다면 그냥 새로 만들면 됩니다. 게임에 들어가면 시작할 때 Ring of Seven Curses와 Enigmatic Amulet 두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플레이하세요. 좋아요. 그럼 창조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창의적인 오브젝트로 기본적으로 간단한 효과가 있는데 질식이나 낙하 등 많은 버그에 면역이 되고 비행 능력을 보장하며 비행 중 채굴 속도도 보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장착하고 인벤토리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사신이 됩니다. 이 아이템을 서바이벌 모드에서 얻었다면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분이 정직한 플레이어라면 그냥 버리세요. 알겠죠? 이론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작법도 없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얻을 수 없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참고하세요. 알겠죠? 주로 테스트 월드나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벤토리에 가지고 다니면 그 기능은 자동으로 작동해요. 알겠죠? 그냥 인벤토리에 장착한 상태로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좋아요. 애닉매틱 레가시에서 더브웨인 박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리품 테이블 테스트 도구예요. 알겠죠? 이 아이템은 화면 하단에 선택된 전리품 테이블 이름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스폰 보너스 상자라고 표시되죠. 알겠죠? 이 경우 즉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Shift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테이블이 바뀌고 상자를 가져와서 적용하면 중요한 점은 상자 윗부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크리에이티브 아이템이지만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상자를 가져와서 마을 평원의 전리품을 원하면 여기 있어요. 이 도구는 모드 내에서 크리에이티브로 여러 전리품 유형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좋아요. 자, 여기 차원 밖 눈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걸로 같은 차원 내 생물들을 순간 이동시킬 수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먼저 블록을 Shift 플러스 클릭해 목표 위치를 표시하고 그 다음 엔티티를 좌클릭하면 돼. 알겠지? 보시다시피 생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순간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마을 주민들이나 다른 생물들을 이동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생존 모드에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알겠죠? 차원간에는 작동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려면 여러 개를 찾거나 제작해야 해요. 알겠죠? 말했듯이 제작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좋아. 기억의 물약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물약은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마인크래프트에 맞게 조정되어 마시면 침대나 리스폰 지점 등 우리의 마지막 스폰 포인트로 순간 이동시켜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스폰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거야. 지금 다시 마시면 보다시피 같은 장소로 다시 이동할 거야. 알겠지? 보다시피 제작법이 없는 것 같지만 유용한 기능은 있어. 제작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작법이 있네. 어색한 물약에 엔더의 눈과 블레이즈 가루를 넣으면 돼. 어색한 물약은 네더워트 하나를 넣고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기억의 물약이 완성돼.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게다가 꽤 쉽게 만들 수 있어. 이걸로 뒤틀린 거울이나 사후 회상의 두루마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그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제작법을 가지고 있어. 이걸로 스폰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미 서바이벌 모드에서 사용 가능해. 좋아, 여기 집행자의 도끼를 소개할게. 이건 꽤 특별한 도끼야. 알겠지? 보다시피 다이아몬드 도끼, 블레이즈 로드, 블레이즈 가루 2개, 네더라이트 2개로 이렇게 제작해. 알겠지? 그리고 위더 스켈레톤 머리도 필요해. 기본적으로 10% 참수 확률을 주는 거야. 알겠지? 설명에 따르면 몬스터의 머리를 자를 확률이 있다고 해. 약탈 마법 레벨마다 확률이 5%씩 증가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는
이론상 10% 추가 확률을 가지고 있어. 일반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위더 스켈레톤 머리는 2.5%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위더 스켈레톤 머리를 얻을 확률이 꽤 높아진다는 뜻이야. 알겠지? 잠시 시도해볼게. 이론상 10%나 11% 정도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여기 머리를 얻은 것 같네. 사실 방금 업적을 받았어. 그게 기본적으로 몹의 머리를 얻는 거야. 알겠지? 이건 좀비에게도 적용돼. 알겠지? 어떤 종류의 몹에게도 작동해. 이제 진짜로 약탈 마법을 넣어보자. 약탈 3 마법을 걸어서 보여줄게. 더 빨리 얻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25%더 확률이 높아져야 해. 자, 여기 나와 있네. 알겠지? 좀비 머리를 얻을 확률이 25%야. 알겠지? 그리고 이 도끼는 제작법은 도끼지만 실제로는 범위 공격이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일반 검처럼 휩쓸기 공격이 있어서 여러 몹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어. 알겠지? 머리가 나오는지 볼까? 방금 나왔어. 나왔는데 보여주지 못했네. 이런. 한번 보자. 말했듯이 확률이 높아. 같으면 꽤 높은 확률이지. 사실 여기서 몹들만 죽여도 하나는 머리를 줄 거야. 봐, 저기 하나 받았어. 완벽해. 알겠지? 사실 두 개나 받았네. 이 무기 정말 멋지지, 그렇지? 그냥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머리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해골 머리는 괴물 사냥꾼 엠블럼을 만드는 데 쓰일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는 그냥 모든 비콘을 파밍하면 돼. 하지만 뭐 저기 네더스타도 재밌는 제작법이 있어. 좋아, 어널리 그레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이 아이템은 마인크래프트 던전, 특히 좀비, 해골, 거미 스포너에서 발견돼. 이런 스포너처럼 말이야. 알겠지? 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 아니, 운이 없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나와. 이론상 제작도 가능하고 주요 효과는 마시면 플레이어에게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말하겠지? 정말 좋아. 기본적으로 이론상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면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지만 다른 모든 회복 방법은 80% 효과가 감소한다.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론상 이걸 먹고 어널리 그레이를 마시면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좀 속은 것 같아. 알겠지? 조심해. 메스꺼움, 느려짐, 온갖 나쁜 효과를 다 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인벤토리에 갖고 싶지 않은 아이템이야. 게다가 무한히 마실 수 있는 것 같으니 안 돼. 좋아. 멘딩 믹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멘딩 믹스처는 즉석 수리 물약이고 드래곤 브레스, 가스트 티어, 그리고 반짝이는 멜론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져요. 이것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들이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해요. 알겠죠? 설명에는 제작 그리드에서 어떤 도구, 무기, 갑옷과 결합하면 내구도를 완전히 회복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닳게 하면 저기 있네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 완전히 수리됐어요. 알겠죠? 방금 보셨듯이 한 평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구의 멘딩이 필요 없게 되죠. 예를 들어 인피니티가 있는 아이템은 원래는 수리가 불가능해야 해요. 좋아, 한번 보자. 됐어, 이제 달았네요. 인피니티가 있어도 수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원래는 멘딩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 모드 내에서 멘딩을 적용할 수 없는 도구들이 있을 텐데 멘딩 믹스처로는 수리가 가능하거나 그냥 또 다른 옵션을 추가한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니까 이런 것도 환영할 만하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좋아, 건축가의 잉크병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우클릭을 하면 전설 조각을 배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주조품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전설 조각이고 이건 아스트랄 더스트로 만든 건축가의 잉크병입니다. 자, 전설 조각을 넣고 전설 조각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건축가 잉크병에 사용해서 이름과 설명을 쓸 수 있어요. 다 쓴 후에는 모루에서 아무 아이템과 결합해 그 글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내 컴이었어. 알겠죠? 자, 이렇게 완성됐고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어요. 완벽해요. 좋아, 이건 내 검이었어. 이론적으로는 펜이 닳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0부터 F까지 설정해서 어떤 색상 형식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YY 0을 넣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형식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F 둘, 셋, 넷, 다섯. 자, 빨간색으로 넷, 미안해요. 빨간색 넷.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글꼴 형식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A와 K. 여기 있네요. 정말 좋아요. L, M, 보자. L, M, N. 좋아. 이건 괜찮네요. 솔직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 추가하면 하나, 이걸 추가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줄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내 검이었어. 알겠죠? 더 많은 줄을 넣을 수 있게 된 걸 보셨나요? 막 간단해요. 이걸 가져가고 이제 칼을 들면 돼요. 알겠죠? 모루를 가져와서 놓고 이건 내 검이었어. 이제 이걸 집을 때마다 저 문구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바로 저기요. 그냥 약간 개인화하는 방법이에요. 모드가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죠. 솔직히 마인크래프트에도 이 기능이 내장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드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아요. 망각의 키스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망각.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레이셔스 스판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모드가 있어요. 알겠죠? 모드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완전 흡수 모드예요. 알겠죠? 이 모드는 등록된 모든 아이템을 제거해요. 알겠죠? 비활성화 모드에서는 웅크려 우클릭하고 라스트 스택을 하면 각 유형별로 한 스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요. 그리고 초과 흡수 모드는 인벤토리에 빈 공간이 없을 때만 아이템을 삭제해요. 그럼 이 아이템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자동 파괴하고 아이템을 등록하려면 예를 들어 돌 위에 우클릭하면 돼요. 맞죠? 자, 여기 돌이 조금 있네요. 기본적으로 제작 그리드에 들어가서 돌을 넣으면 보시다시피 소모품 목록에 돌이 추가됩니다. 이제 이걸 착용하면 모든 돌이 사라집니다. 자, 알겠죠? 지금 돌 흡수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제작 그리드에 넣으면 제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돌을 얻을 때마다 증명하기 어렵지만 완전 흡수 모드라서 자동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마지막 스택 모드면 각각 한 스택씩 남겨둘 거예요. 알겠죠? 펑! 저기 있네요. 돌 한 스택이 남았어요. 과잉 흡수 모드면 인벤토리에 빈 공간이 없을 때만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제 빈 공간이 없는데 작은 공간이 남네요. 보이죠? 항상 한 칸은 남겨줘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할지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장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장착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광산 작업이나 땅 고르기 할 때 유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재료가 필요 없다면 누가 알겠어요? 분명 쓸모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항상 모든 걸 모으는 성격이지만 그건 각자의 플레이 스타일에 달려. 좋아, 이제 7 저주의 반지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반지는 애닉매틱 레거시 모드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모드를 시작할 때만 가능하죠. 알겠죠? 그래서 실수로 장착하면 실수든 의도적이든 이 모드는 7 저주의 반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별로 멋지지 않고 실제로 7가지 저주를 주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장착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어요. 알겠죠? 단지 어널리 스톤으로만 해제할 수 있는데 이는 네더의 용암 호수에서 이 돌을 가진 채 죽으면 7 저주의 반지가 영혼 크리스탈 중 하나와 마찬가지로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즉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죠? 7가지 저주가 뭐죠? 기본적으로 7가지 저주는 첫째, 모든 자원에서 2배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애닉매틱 레거시는 보통 모드 팩에서 플레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알겠죠? 즉 어떤 모백에서든 2배의 피해를 받게 돼요. 중립생물들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 철골렘 같은 생물이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알겠죠? 그들이 와서 공격할 거예요. 정말 멋지죠? 방어구는 30% 덜 효과적이고 2배의 피해를 받으면서 방어구 효과는 30% 떨어져요. 알겠죠? 정말 멋지네요. 몬스터들은 당신에게서 50% 적은 피해를 받아요. 이건 꼭 문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만약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모드를 플레이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없어야 해요. 하지만 물론 조심하세요. 알겠죠? 여기 써 있어요. 불타면 영원히 타오를 거야. 알겠죠? 영원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절로 꺼지지 않고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제가 이해한 바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 장비 착용했어요. 소환바, 라이팅, 퓨마. 이제 불타기 시작. 아 맞다, 생존 모드에 있네요. 어라, 이상하다. 반지 끼고 있는데 왜 불타면 영원히 타오를 거야. 맞아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이런, 잠깐만요. 세상에 엄청 데미지가 크네요. 방금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2배로 데미지를 주네요. 꽤 예상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좋아, 저기 불이 있어. 영구적으로 불태워볼게. 저기 있지? 이제 영구적으로 불타고 있고, 만약 끄면 알겠어. 끌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죽을 때마다 하나씩 남긴다는 것도 있어. 네, 영혼의 일부가 분리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바이벌 모드에서 죽으면 말 그대로 심장이 하나 줄어들어. 알겠지? 심장이 하나 줄고 되찾으려면 여기 영혼 수정으로 가서 회복해야 해. 알겠지? 그리고 다시 주워야 해. 그 외에도 불치의 불면증에 걸릴 거야 라고 하니 대단해. 잠을 잘 수 없겠네. 그래. 그리고 7가지를 받게 돼. 7가지 좋은 효과: 약탈 레벨 증가, 행운 레벨 증가, 경험치 400% 증가, 인챈트 파워 10 증가, 특별 아이템 드롭, 엔더 반지 기능, 그리고 특별한 유물 제작과 사용, 뭐 게임에 약간의 재미를 더해주는 아이템이지. 좋아요, 좋아요. 게임 시작할 때 어놀리 반지를 장착한 실수를 했나요? 미안, 7저주의 반지인데 벗는 법을 모르면 해결책이 있어요. 이를 위해 어놀리 스톤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이 아이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털을 만들어야 해요. 아시다시피 그 반지는 죽는 것 외에는 벗을 수 없어요. 알겠죠? 어놀리 스톤이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요. 네페리어스 에센스, 네더스타, 트위스티드 하트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돼지의 심장.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지를 벗으려면 위더를 죽여야 해요. 농담 아니에요. 이 돌이 하는 일은 만약 네더에서 충분히 큰 용암 호수 한가운데서 이 돌을 인벤토리에 가진 채로 죽으면 반지는 영혼 크리스탈처럼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이건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지를 장착하고 이걸 인벤토리에 넣고 용암 호수에 뛰어들면 이론상으로는 여기 있네요. 죽어야 하고, 보시다시피 반지는 없어졌지만 하트 2개가 없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방법 말고는 제거할 수 없나요? 네, 새 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또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꾸세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반지를 벗을 수 있어요. 알겠죠? 최선의 조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플레이한 월드라면 이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그건 각자에서. 자, 지식과 저주의 서적들을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애닉매틱 드렛 모드는 여러 서적들을 추가해줍니다. 알겠죠? 굶주림에서, 삼켜진 자에서, 너덜너덜한 서, 시든 서, 그리고 타락한 서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클릭하면 지식 포인트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 포인트들은 주로 부적 승천이나 경멸의 유언 같은 특별한 레시피를 해제하는 데 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17회에 지식 포인트 1을 더 얻었다고 나오네요. 알겠죠? 이미 이 서적을 읽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시든 서도 있겠죠? 그냥 제작법을 해제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굶주림의 서처럼 더 특별한 서적들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템의 모든 인챈트를 흡수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법이 부여된 아이템을 제작대에서 이 책과 결합하면 그 아이템의 모든 마법이 책으로 옮겨지고 그 책은 마법책으로 변합니다. 이 책이 제작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있네요. 그렇죠? 알겠죠? 그럼 제가 활을 가지고 불꽃, 역전 불꽃, 마법을 부여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이 책을 여기 놓으면 불꽃 마법 책을 얻고 활은 마법이 사라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켜진 악성의 서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굶주린 지식의 서와 사악한 정수로 만드는데 시든 영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즉 위더에서 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책이나 마법 아이템을 제작대에서 결합하면 아이템의 모든 저주가 책으로 옮겨집니다. 알겠죠? 즉 이 권은 기본적으로 저주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혀있는 바로는 7저주를 가진 자만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즉 7저주는 여기 있는 이 반지인데 7가지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봐요, 저기 적혀 있어요. 피해를 2배로 받고 중립 생물은 더 공격적이며 방어구는 30%
덜 효과적이고 몬스터는 당신에게서 50%덜 피해를 받아요. 불에 있을 때 영원히 타고 죽을 때마다 영혼이 분리되고 불치의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게 돼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고 몇 가지 축복도 주는데 빛 레벨 증가, 행운 레벨 증가, 경험치 4,400% 증가, 인챈트 파워, 파이템, 유니크 드롭, 반더의 반지 기능, 그리고 특별한 유물도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건 모드의 난이도를 추가하는 소울 크리스탈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7 저주의 반지를 장착하면 죽을 때마다 죽음 대신 소울 크리스탈이 생성되어 당신의 죽음 대신이요. 알겠죠? 각 크리스탈에는 최대 생명력의 일부가 담겨 있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체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으려면 죽은 장소로 돌아가 소울 크리스탈을 우클릭해야 해요. 웨이파인더라는 아이템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울 크리스탈의 위치를 찾게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7 저주의 반지를 장착하면 그렇죠? 자, 이제 장착했어요. 알겠죠? 소울 크리스탈 우클릭으로 흡수하세요. 이제 난 서바이벌 모드예요. 알겠죠? 소울 크리스탈이 있고 죽으면 소울 크리스탈이 생성될 거예요. 알겠죠? 죽이고 펑 잠들어 버려. 물론 반지는 여전히 장착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가능한 모든 것을 해서 짜증나게 하네. 여기 소울 크리스탈이 있네. 좋아. 여기서 그걸 주웠어. 아, 죽어서 잃었던 생명의 심장도 되찾았어. 멋져. 정말 멋져. 그렇지? 좋아. 여기 있네. 그리고 웨이파인더로 그걸 찾을 수 있어. 이건 반지의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맞지? 참고로 한번 장착하면 뺄 수가 없어. 내 말은 지금 죽으면 그런 일은 없겠지? 어디 보자. 리스폰. 크래시 났지만 그런 일은 없어. 자, 트위스티드 미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것은 7 저주의 반지를 착용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위스티드 아트 2개의 회상 물약 등으로 제작됩니다. 저주받은 반지를 착용하는 한 트위스티드 미러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상 물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침대나 리스폰 앵커 또는 리스폰 지점이 없으면 세계 중심으로 텔레포트 됩니다. 저주받은 반지를 착용하는 한 트위스티드 미러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장착하지 않았는데 이제 장착해 볼게요. 펌 여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클릭하면 제 스폰 지점으로 텔레포트 됩니다. 기본적으로 7 저주의 반지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예요. 알겠죠? 자신의 스폰 지점으로 텔레포트 할 수 있다는 것은 꽤 강력하죠. 그렇죠? 왜냐고요? 만약 내가 어디 뭐랄까 아주 안전한 스폰을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지? 리스폰 앵커 같은 거요. 그래서 내가 7 저주의 반지를 끼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봐. 알겠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럼 뒤틀린 거울을 꺼내서 우클릭하면 끝이야. 알겠지? 그게 다야? 난 안전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알겠지? 뭔가 복잡해지면 펑 우클릭해서 하드코어 모드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어. 생명력도 깎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7 죄의 반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7 저주의 반지를 관리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야. 자, 이게 전부입니다. 좋아, 네페리어스 에센스와 그 주개를 어떻게 얻을까? 기본적으로 위더에서 드롭되는 아이템이야. 알겠지? 위더를 소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더를 물리치러 가자. 이펙트. 위더를 빨리 처치하기 위해 30초 동안 힘 효과를 200으로 줄게. 알겠지? 어디 있지? 사라졌나? 저기 있네. 좋아. 자, 여기 있어. 알겠지? 물리치면 보다시피 에센스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내레이터도 있어. 내레이터가 말하길 세상이 이제 이 괴물을 제거한 후 더 자유로워졌다고 해. 그리고 주괴는 어떻게 얻냐면 네페리어스 에센스와 네더라이트 주괴로 만들 수 있어. 알겠지? 모드팩에 이상적이야. 알겠지? 팩을 설정할 수 있다면 커스텀 레시피에도 사용 가능해. 그리고 여기 보라셔스 펜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네페리어스 에센스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도 있어. 알겠지? 이 모드들은 모두 내 많은 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꽤 고급 모드라서 위더를 물리쳐야 진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농담 아니에요. 예를 들어 7 저주 반지를 벗고 싶다면 무조건 위더를 죽여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위더에게 많은 기능을 부여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는 그럴 만한 보스니까요. 엔더 드래곤을 물리치는 것도 유용해지면 좋겠어요. 뭐 엘리트라를 주긴 하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모드에서는 항상 비행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엘리트라가 완전히 쓸모 없어져서 뒤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드는 적어도 위더에 많은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어요. 좋아, 금단의 열매 사용법. 기본적으로 이건 네더에서 특히 요새와 성체에서 발견되는 희귀 아이템이고 먹으면 플레이어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돼요. 알겠죠?
하지만 모든 재생 효과는 80%덜 효과적이어서 생존이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이건 장단점이 있네요. 이런 아이템을 추천할까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배고프지 않다는 개념이 흥미롭긴 하지만 원래 20%만 재생된다는 거예요. 즉 포화도를 통한 체력 회복도 20%만 작동하니까 훨씬 느려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보세요. 체력이 얼마나 느리게 차오르는지. 하드코어 게임에서는 이게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 이제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겠네. 하지만 사실은 체력 회복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거예요. 즉 20%라는 건 황금 사과가 하트 2개 반을 회복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이걸 먹으면 반 개의 하트만 회복돼요. 알겠죠?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20% 정도면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 보시다시피요. 음식 게이지가 가득해도 체력이 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식물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구원의 물약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구원의 물약은 기본적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고 마시면 저주를 무효화해요. 알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네? 저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아이템 모두 매우 흥미로운 위험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일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음식을 얻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도 엔드에서 길을 잃고 음식이 없을 때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벤토리 구석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겠네요. 맞죠?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구원의 물약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자, 가이드로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두 권의 특별한 책을 추가해요. 동물 동반자, 가이드와 야생 손 가이드죠. 알겠죠? 첫 번째 책이 인벤토리에 있으면 당신의 공격이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호글린은 당신 근처에서 수동적으로 변해요. 알겠죠? 이게 바로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저주를 변형시켜서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은 당신에게 중립적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코스. 그러니까 반지의 저주, 반지의 저주요? 반지의 저주. 두 번째는 중립 생물이 당신에게 공격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길들일 수 있는 중립 생물이나 동물은 당신에게 중립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물론 동물이 중립적이라는 건 좋은 거죠. 중립적이란 당신이 때리면 공격한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죠?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때릴 수 없고 이제 됐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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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직접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야생 손 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스문 3블록 내에 있는 반려동물이 받는 피해를 재분배하고 그 피해를 동물 동반자 가이드도 함께 착용하면 피해가 50% 줄어들어요. 알겠죠? 이 조합은 플레이어가 대부분의 피해를 받게 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좋아, 지구의 심장과 뒤틀린 심장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볼게요. 알겠죠? 우선 이 두 책의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지구의 심장을 어떻게 얻는지 봅시다. 기본적으로 오버월드의 던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설명에 따르면 반지의 존재로 인해 약간 타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틀린 심장은 제작법에 7 저주의 반지를 착용한 자만이 이 아이템을 얻고 사용할 힘을 견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 아이템은 무엇에 쓰이나요? 어놀리 스톤을 만들거나 반지를 제거하거나 뒤틀린 거울을 만드는 등 저주의 반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능력에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뒤틀린 자비 물약과 다른 특별한 유물들을 만드는 데도 쓰이죠. 알겠죠? 이건 모드 내에서 중후반에 사용되는 구성품이에요. 분노의 생명의 정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무한 비료 역할을 해요. 알겠죠? 말 그대로요. 그리고 레시피는 던전에서 얻는 지구의 심장, 양귀비, 레더워트 같은 재료가 필요해요. 레더에 갚아야 해요. 알겠죠? 선인장, 코러스 식물, 레더워트, 사탕수수, 덩굴에 효과적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부분에서만 효과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에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걸 놓고 서바이벌 모드에서 우클릭하면 잘하거나 안 잘하거나 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맞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사탕수수로 가볼게요. 이해했어요? 이건 당신에게 알려주는, 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아니 3개까지만 잘하네요. 더 클 줄 알았는데 더 높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알겠죠? 이게 그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게 다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그 아이템이에요.
트위스티드 머시 포션을 사용할 거야. 이 물약은 7 저주의 반지를 가진 플레이어만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내가 안 끼고 있어. 알겠지? 장착 안 할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건 리콜 포션과 트위스티드 하트를 결합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른 고급 재료들도 들어있어. 마시면 마지막으로 죽은 장소로 순간이동하는데 내가 반지를 벗어서 네더에 있었어. 좋아. 이제 이걸 써야겠어. 오버월드로 돌아가고 싶거든. 저기 있네. 내 마지막 스폰 지점으로 돌아왔어. 이건 우리 몸과 아이템을 되찾는 도구야. 알겠지? 우리가 죽었던 위험한 지점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 알겠지? 하지만 어려운 게임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어. 물론 죽은 곳으로 바로 돌아가는 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야. 알겠지? 자원이 없으면 더 위험하지만 이 포션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곳에서 죽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결국 각자가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에 달려있어. 불타는 자존심의 방벽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고급 방패인데 반지를 끼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장착하면 불이 붙었을 때 꺼집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반지의 저주 중 하나는 불에 타면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거였어요. 맞죠? 이 방패는 그 효과를 없애주고 대신 트위스티드 하트를 얻게 되는데 하트 오브 더 아이 제작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더라이트 하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패로 막을 때 활성화 직후에도 바로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알겠죠? 즉 흥미롭게도 쿨다운이 없어요. 관통 마법도 막을 수 있어요. 정말 좋죠. 도끼 같은 것으로 비활성화할 수 없어요. 물리 공격을 막을 때 공격자를 불태워요. 즉 물리적으로 공격하면 상대가 불타게 됩니다. 성공적인 블록은 블레이징 마이트 효과를 보장하는데 이는 받는 피해가 그들을 들어올린다는. 그리고 적의 뒤쪽 공격은 이건 부정적인 뒤에서 받는 공격은 50%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알겠어요? 좀비와 위더를 소환해서 쿨타임이 없는지 확인해봐. 자, 날 공격해봐. 아니 쿨타임이 없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그것을 태우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뒤로 밀려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블레이징 마이트. 잠깐만요. 만약 죽지 않았다면 블레이징 마이트 효과를 봐봐요. 잠깐만. 그래? 블레이징 마이트 효과를 소환하면 나한테 주는지 볼게요. 저기 있네. 내가 때리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니 그냥 더 많은 데미지를 어떤 피해를 받으면 이 효과가 사라져요. 알겠죠? 기억해둘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블레이징 마이트는 확실히 힘을 증가시키니까요. 좋아요. Heart of the Cosmos와 Heart of the Abyss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Heart of the Cosmos는 고급 제작 아이템이에요. 아스트랄 더스트 같은 재료로 만들죠. 그 자체로는 능동적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아니 효과는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Heart of the Abyss는 기본적으로 세계 시간의 99.5%를 Ring of Seven Curses를 끼고 있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써있네요. 현재 당신의 시간은 32.4%로 측정됩니다. 라고 나와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2.5 인벤토리 열 때마다 바뀌는 건지 모르겠네요. 즉 이 저주 효과를 세계 시간의 99.5% 동안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이 효과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조건에서 엔더 드래곤을 죽이면 심장이 드래곤이 죽은 자리에 떠있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한 우주에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제작법도 해금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즐길 수 있어요. 7개의 반지를 7개 저주를요. 알겠죠? 왜냐하면 99.5%라고 말하긴 쉽지만 그건 정말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만약 반지 없이 단 1분이라도 지낸다면 그건 2시간을 플레이해야 해요. 아니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죠. 약 3시간 반, 단 1분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AFK로 있거나 아니면 반지를 실컷 즐기세요. 알겠죠? 좋아요. 과일과 물약으로 추가 슬롯을 어떻게 얻나요? 특수 슬롯을 늘리는 여러 아이템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땅의 전리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7 저주의 반지를 착용하고 소비하면 영구적으로 반지 슬롯이 생겨요. 예를 들어 매력적인 상징물은 우리에게 추가 매력 슬롯을 준다고 해요. 이름표를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슬롯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코르 병도 있는데 이걸 마시면 영구적으로 매력 슬롯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적과 마법 아이템들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잠든 눈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더 많은 힘과 부적,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꽤 좋은 거죠. 엔더슬레이어 검으로 가봅시다. 엔더슬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엔드의 적들을 상대하는 전설의 검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듀얼러,
즉 몹에게 150% 이상의 데미지를 주고 이 생물들에게 600% 넉백을 주며 공격을 완전히 충전하면 엔더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엔더맨의 모든 구슬을 경험치로 변환합니다. 슐커와 엔더맨의 순간이동과 능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성운의 눈, 비유클리드 큐브의 활성 능력, 그리고 공격받은 플레이어들의 엔더펄, 리콜 물약, 트위스티드 미러 사용 능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이건 7저주의 반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작법은 여기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위더를 죽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8 데미지를 주는 무기야. 엔더맨을 소환해서 어떻게 날려버리는지 보여줄게. 어이? 아,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 그래. 반지를 안 끼면 생명력을 깎을 수 없어. 자, 이제 장착할 거야. 자, 받아라. 그리고 안녕. 저기 있네. 멋지다. 그 넉백이 정말 멋져. 600%로 넉백 효과가 정말 좋아. 받아라. 자, 됐다. 텔레포트가 안 되니까 낙하 데미지를 입는 거지. 그건 정말 굴욕적이야. 이론적으로 이게 경험치로 변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할 텐데. 보다시피 이건 완전 괴롭힘이지. 그렇지? 이론상 이걸 들고 있으면 생물체들이 엔더 진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해. 어쨌든 이게 다야. 좋아. 웨이파인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기본적으로 웨이파인더는 생쿠시의 반지 안에서 가장 가까운 영혼 크리스탈을 가리키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은 장소에 아이템이 담긴 크리스탈을 남기는 거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포인터는 우리가 죽은 곳을 가리킵니다. 아, 여기 하나 있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이걸 주워. 알겠지? 지금 보시다시피 더 이상 없어서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고 네더라이트 팅고와 뒤틀린 마음으로 만들어요. 알겠지? 기타 등등. 사실 그냥 별 기능 없는 아이템이지만 결국 만약에 웨이포인트 같은 모드가 있으면 이 아이템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걸 줍니다. 알겠죠? 엔더 진주는 반지와 함께 5개의 하트를 빼앗아요. 세상에 5개의 하트라니 상상해봐요. 뭐 그게 다예. 알겠죠? 아주 좋아요. 위험 있는 날개와 천사의 축복으로 나는 법.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엔젤스 블레싱을 추가하는데 이는 고급 엘리트라를 제작할 수 있는 엔드의 주문석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선물과 고급 엘리트라도 있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비행 중에 점프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가속할 수 있습니다. 가속하면 엘리트라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이건 세륨 인고 등으로 제작하는 특별한 엘리트라인데 장착하면 날 때 추진력을 얻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위로 올라가면 팡.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가속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보이죠? 지금 가속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벗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벗을 수 없어요. 결국 땅에 착륙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말인데 이 세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아이언 골렘이 공격적이라는 말이 맞네요. 와. 제가 말하던 것으로 돌아가서 천사의 축복은 우리에게 약간의 기본적으로 당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속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K키를 누르면 되네요. 맞아요. K키가 바로 그 키예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패시브 능력, 피해와 충돌 피해에 면역이 되고 투사체를 반사할 확률이 50%예요. 당신에게 오는 받게 될 투사체요. 당신의 투사체는 더 가속되고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공중에 있을 때 이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벌들이 내게 오는 걸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하지요. 그리고 위더 효과와 그리고 공허 피해에 취약해요. 이 모든 게 건날개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천사의 축복을 장착하고 건날개도 있어야 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필수인 셈이네요. 자, 이렇게 좋아요. 차원 앵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또한 영원한 케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게요. 차원 앵커는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는 범용 리스폰 앵커이며 35% 확률로 충전을 소모하지 않아요. 알겠죠? 저기 표시되어 있네요. 충전하려면 엔더 진주가 필요해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최대 4번 충전 가능하고 리스폰 지점이 설정되어 네더 밖에서도 안전하게 리스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영원한 케이크는 절대 소진되지 않는 케이크예요. 알겠죠? 먹은 조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되고 레시피는 비싸요. 알겠죠? 엔드의 재료와 고급 자원을 사용하는 걸 보고 있죠. 알겠죠? 아스트랄 더스트, 코스모스 잔해 등으로 만들지만 각 조각이 얼마나 배부름을 주는지 알고 싶네요. 알겠죠? 호화도를 조금 줄여볼게요. 잠깐만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음식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허벅지 2개가 줄었어요. 우클릭하면. 아, 그러니까 포화도 바가 완전히 채워지는군요. 멋지네요. 정말 멋져요. 몇 개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봐요. 이미 재생됐어요. 무한한 식량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가져갈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니면 가져갈 수도 있고요. 내 말은 부수면 그게 부술 수 있을까요? 자, 툭툭툭 안 되네요. 부수면 끝이에요. 하지만 재생되는 케이크라는 개념은 꽤 멋지네요. 음식 포인트 같은 거죠. 그렇죠. 정말 멋져요. 좋아. 어니트니스트 부적과 그 형태를 어떻게 활용할까?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이 부적을 가지고 나타나고 만지자마자 채굴 속도, 생명력 흡수, 수영 속도, 중력 감소 등 여러 독특한 변형 중 하나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영구적으로 새겨집니다. 이 부적의 특별한 버전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각 게임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그럼 또한 이걸 장착하고 죽으면 엑스트라 디멘셔널 베스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거래요. 즉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좋아, 부적은 어떻게 사용하지? 몇 가지가 있어. 알겠지? 애닉마틱 레거시 모드의 부적 중에는 예를 들어 보물 사냥꾼이 있어. 알겠지? 보물 사냥꾼은 채굴 속도가 50% 더 빨라지고 두 번은 아보블록 정도. 미안, 채굴 속도 30%. 행운 레벨도 하나 더해. 알겠지? 상황에 따라 야간 투시도 제공하고 플러스 2.15의 블록 도달 범위도 있어. 알겠지? 괴물 슬레이어도 있어. 제작법은 안 보여줬지만 보여줄 수 있어. 문제 없어. 보물 사냥꾼의 제작법이 이거고 괴물 슬레이어의 엠블럼은 이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언데드가 아닌 생물에게 25% 더 많은 피해를, 적대적 생물에게 10%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약탈 레벨도 하나 올려줘. 알겠지? 또한 메가 스펀지, 이 아쿠아레이티드 메가 스펀지도 있어. 다 있어. 들어갈 때 작은 방역 내에 물을 즉시 흡수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장비해야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잘 작동하지 않네요. 그렇죠? 세상에 이게 정말 엉망이네요. 작동이 최악이에요. 모세처럼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틱이 낮아서 청소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이건 원래 물만 되는 거예요? 물만 돼요. 게다가 네더에서는 작동하지도 않아요. 꽤 형편없네요. 물을 빨리 말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느려요. 정말 느려요. 알겠죠? 그 다음으로 피로 얼룩진 용기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여기 이 그래프를 가진 또 다른 참인데 공격력 1%, 공격 속도 1%, 이동 속도 0.5, 그리고 데미지 저항 0.5를 추가해 줍니다. 말하길, 이 특성들은 당신의 생명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곱해져요. 알겠죠? 알다시피 지금 내 생명력이 부족하죠. 그렇죠? 돼지를 때려서 심장 반쪽을 없앨게요. 이건 저주 상태가 생명력 절반을 깎아서 그런 거예요. 맞죠? 하지만 아니 장착을 안 했네요. 잠깐만요. 똑같이 깎이네요. 좋아요. 내가 진짜 대단하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심장이 부족하거나 아마도 심장이 아니라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볼게요. 펑. 어때요? 이제 때릴게요. 보이죠? 이제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더 빨라졌어요. 보이죠?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즉 생명력이 더 부족할수록 더 강해지고 멋져져요. 난 대단해. 정말 대단해. 자, 여기 있어요. 알겠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놀라운 시연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아니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더 많은 특별한 부적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아. 어떻게 잠든 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적은 처음엔 비활성 상태지만 우클릭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알겠죠? 마인크래프트에서 부적 슬롯 1개와 상호작용 범위 3칸을 추가로 줍니다. 알겠죠? 숨겨진 기능은 매력적인 배지를 착용한 플레이어들의 실제 이름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인 배지는 이것인데 아이템 이름을 변경하면 마인크래프트 이름을 대체하는 특별한 부적이에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당신 캐릭터 위에 그 이름을 보게 되어 신분을 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추가 부적 슬롯을 하나 더 주어서 이것과 다른 부적을 함께 장착할 수 있어요. 이건 서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기능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잠든 눈은 플레이어의 진짜 이름을 보여주고 3블록 더 멀리 닿고 부적 슬롯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PVP에서 확실히 매우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승천의 부적은 어떻게 얻나요? 이 부적은 공격력 1.5 증가, 달리기 속도 15% 증가, 반사 피해 15%, 중력 25% 감소, 채굴 속도 25% 증가, 생명력 흡수 10%, 수영 속도 25% 증가를 제공합니다. 누가 이런 부적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승천의 부적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승천의 부적은 매우 고급 유물이고 레시피를 해제하려면 많은 지식의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포인트를 모아야 해요. 알겠죠? 제작법을 해제할 때까지요. 알겠죠? 솔직히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더 많은 챕터를 해제했네요. 계속할게요. 저기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모든 부적과 게임 아이템을 얻으려고 했지만 제작법을 찾을 수 없네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부적들로 제작하는데 이 모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도 포함해요. 알겠죠? 다른 모드에서 나오는 것들도요. 그래서 제작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이제 개념의 유언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의 유언은 7 저주의 반지 소유자를 위해 설계된 또 다른 유물입니다. 이것은 고급 레시피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레시피는 제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토매를 통해 잠금 해제된다고 해요. 알겠죠? 그걸 공부하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드리자면 모든 업적을 해금했는데도 개념의 유언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 효과는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매우 공격적인 구성의 핵심 요소예요. 기본적으로 7 저주에 시달리는 시간이 99.5%일 때만 장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설명에 따르면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으면 죽은 후에도 인벤토리가 유지됩니다. 소울 크리스탈 경험치는 잃게 될 거예요. 이것은 즉 잃어버린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알겠지? 우리가 죽을 때마다 하트 하나를 잃는다는 걸 알잖아. 몬스터들은 느려지고 약해질 거야. 데미지 3점과 생명력 흡수 15%를 추가해줘. 사실 이건 꽤 좋은 아이템이고 15% 생명력 흡수로 죽기는 어렵지. 맞아. 하지만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15% 생명력 흡수는 정말 많은 거라고. 그렇지? 범위 공격이 있으면 15% 생명력 흡수면 어떻게 죽겠어? 범위 공격이 있다면 그렇지? 반격 공격이 있고 몬스터가 여러 마리 한꺼번에 오면 범위 공격과 생명력 흡수가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 보스가 와서 한 방에 죽이는 경우는 다르지만 그건 뭐 거기엔 내가 관여 안 해. 좋아. 7 저주 반지 말고 유용한 다른 반지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 자석 반지, 전이 반지, 엔더 반지, 철 반지, 금 반지가 있어요. 알겠죠? 또는 정교한 반지도 있고요. 자, 여기 자석 반지가 있는데 이 제작법으로 만들면 8블록 방역 내의 아이템을 끌어당기는 8블록 방역 내에서 작동해요. 알겠죠? 쉬프트 키를 눌러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전위 반지는 16블록 방역 내에 떨어진 아이템을 즉시 수집해줍니다. 즉 이전 반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여기 제작법이 있어요. 엔더 반지는 인벤토리나 아이키를 통해 엔더 상자의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보세요. 아이키. 여기 엔더 상자가 나오네요. 이게 제작법이에요. 그리고 철 반지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착용하면 방어력이 1 증가해요. 알겠죠? 또 정교한 반지는 착용 시 피글린이 중립 상태가 되고 행운이 1 증가해요. 중요한 건 7 저주 반지를 끼고 있으면 피글린이 중립 상태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즉 7 저주의 반지를 끼면 이 반지 효과는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반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없는 두루마리로 경험치를 어떻게 저장할까? 이 스크롤은 2가지 모드로 무제한으로 경험치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줘. 흡수 모드와 추출 모드가 있어. 알겠지? 모드 활성화됐다고 나오네? 응? 저기 있다. 방금 활성화했어. 추출과 흡수. 알겠지? Shift 키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흡수 모드는 스크롤이 활성화된 동안 얻는 경험치를 저장해. 그리고 추출은 저장된 경험치를 돌려받는 거야. 알겠지? 더 설명할 건 없어. 블록 방역 내의 경험치 5부를 수집해. 꽤 넓은 범위야. 여기 보면 저장된 경험치 0유닛 0레벨이라고 나와. 현재 이벤트는 JK야. 지금 맵 중 하나에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네. 알겠지? 이론적으로는 경험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해. 자, 이 돼지를 죽여볼게. 경험치가 저장되길 바라며. 경험이 저장되는 방식이 정말 멋지고 놀라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모르겠네요. 장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돼지한테 가볼게요. 아, 경험치를 빨아들이고 있네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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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여기 유닛들이 있네요. 130여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벤트가 작동한다면 경험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됐네요. 오늘은 포스트 필사의 두루마리로 아이템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두루마리는 마인크래프트의 애닉마틱과 레가시 모드에서 일종의 생명보험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다 죽으면 아이템들이 침대로 텔레포트 됩니다. 정확히는 떨어뜨린 물건들이 침대나 리스폰 앵커로 이동하죠. 알겠죠? 둘 다 없다면 월드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두루마리 자체는 죽은 장소에 남아있게 됩니다. 알겠죠? 즉, 두루마리를 다시 회수할 때까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빈 두루마리와 팬텀 막 그리고 성운의 눈을 조합한 것입니다. 성운의 눈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설명에 따르면 당신이 바라보는 생물체의 뒤로 텔레포트 시켜줍니다. 말하길 3초 쿨타임, 패시브 효과, 마법 데미지 40% 증가, 마법 저항 65% 증가, 그리고 적을 15% 확률로 멀리 텔레포트 시키는 어떤 공격에서든 가능해. 말하길 액티브 스킬 사용 후 다음 공격이 강화되어 150% 데미지를 입힌다. 말하길 데미지 면역 또는 엔더펄 사용 시 데미지 면역,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아. 농담이지, 그렇지? 아니, 취약해진다는 거야. 미안. 취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데미지에도 취약하다고? 엔더펄이나 그런 것들에 취약해진다는 거지. 원래도 그렇잖아, 맞지? 아니면 폭발이나 물이 막아주는 데미지에 취약해지는 건가? 알았어. 이제 이해했어. 나쁘지 않네, 그렇지? 해양 신전이나 그런 곳에 갈 계획 아니면 꽤 괜찮아. 좋아, 헤븐 크리에이터로 나는 방법. 그리고 그게 모드는 엔니그마틱 클레릭이 2개의 비행 두루마리를 포함시켰어요. 알겠죠? 바로 하늘의 선물과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하늘의 선물로 비콘 방역 내에서 경험치를 소모하며 날 수 있고 비행 중 채굴 페널티가 없어요. 꽤 흥미롭죠. 그리고 창조주의 은혜는 상위 버전으로 경험치를 빠르게 소모하며 어디서나 자유롭게 날 수 있고 비콘 방역 내에선 무료예요. 두 레시피 모두 아스트랄 더스트를 사용해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네더스타, 금 등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아스트랄 더스트, 네더리움 인곳 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네요. 좋아요. 1000개의 저주 두루마리로 저주를 강화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다크스크롤은 네더의 보루에서 찾을 수 있고 제작법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잠깐, 이 제작법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인벤토리 아이템들의 저주 총량에 따라 보너스를 줍니다. 알겠죠? 공격력 4%, 채굴 속도 7%, 재생력 4%를 준다고 합니다. 이 특성들은 장비에 있는 모든 아이템의 저주 총량에 곱해진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건 7개의 저주를 주니까 이걸 7배로 곱할 수 있어요. 채굴 7% 더 빨라지니까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거해야 하는데, 재생력 28% 증가, 데미지 28% 증가. 꽤 좋은 아이템이네요. 블록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는지 볼까요? 돌을 찾으러 갈게. 왜냐하면 돌을 보자. 돌은 훨씬 빨리 제거할 수 있어. 그렇지? 이제 나 자신에게 곡괭이를 줄게. 10개의 곡괭이. 이게 얼마나 빨리 채굴하는지 모르겠네. 곡괭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얼마나 빨리 채굴하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채굴해. 알겠지? 데미지도 보고 싶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봐, 여기 양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하트 2개 반을 없애야 해. 알겠지? 그래서 3개를 제거했어. 나쁘지 않네. 3개 이상이구나. 알겠어. 자, 이렇게 됐어. 무한탐욕의 계약으로 순례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무한탐욕의 계약은 가장 어두운 두루마리와 금괴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 계약은 행운 레벨을 주는데 가장 어두운 두루마리는 네더에서 찾을 수 있어. 알겠지? 네더의 요새나 다른 구조물에서 말이야. 행운 레벨을 주고 반지의 두 번째 저주 아래서도 순례자들에게 중립이 되며 물물 교환이 약 100% 더 유리해져. 물물 교환은 순례자들과 거래하는 거야. 어떤 몹이든 죽으면 15% 확률로 에메랄드를 드롭하고 주민 거래 비용을 약 35% 줄여줘. 이 아이템은 확실히 경제와 무역에 초점을 맞춘 물건이야. 솔직히 꽤 흥미로운 아이템. 기본 주문석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건 하나도 없지만요. 알겠죠? 고급 아이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7개의 스펠스톤을 추가해요. 각각 로어 스토리가 있고 모두 수동 효과를 주며 일부는 능동 능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엔젤스 블레싱은 적의 투사체를 튕겨내고 내 투사체를 가속하며 보는 방향으로 날 밀어주죠.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네요. 또 오션의 의지는 물속에서 무한호흡, 야간 시야, 빠른 수영 속도를 주고 경험치를 써서 폭풍도 부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모든 스펠스톤은 인벤토리에 아무 문제 없이 장착할 수 있어요. 저기 스펠스톤 칸에 장착하면 됩니다. 좋아요. 에테리움 갑옷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에테리움 갑옷은 네더라이트보다 우수한 세트이며 에테리움 주개로 제작됩니다. 이 주개는 렌즈 도시에서 발견되는 원광을 재련해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품들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죠. 알겠죠?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가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트의 보너스는 체력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50% 피해 저항을 제공하는 방패를 생성하고 대부분의 투사체를 반사하며 공격자를 밀어냅니다. 갑옷은 보이지 않고 지원 중에는 갑옷이니까 플레이어를 기습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이더리움 도구나 아스트랄 브레이커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곡괭이, 도끼, 삽, 낫 등의 이더리움 도구들, 여기 있는 이 5가지 도구들을 꺼내볼게요.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3000이고 핵심 효과는 33311 영역을 한 번에 작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곡괭이요. 곡괭이는 자 삽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네요. 333 문제없이 곡괭이도 있어요. 알겠죠? 도끼도 비슷한 기능이고 괭이는 말 그대로 괭이에요. 알겠죠? 낫은 괭이에요. 미안해요. 기대하셨겠지만 아니에요. 알겠죠?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도 33으로 부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알겠죠? 도끼도 303 기능이 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꽤 고급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브로드소드는 방금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오른쪽 클릭으로 당신이 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키로 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밀 수 있지? 이해합니다. 자, 소환. 내가 몸을 숙여서 널 밀어. 알겠지?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억제하는 건 단순히 실행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맞죠? 그거요. 반면 아스트랄 브레이커는 모든 것을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걸 343으로 섞은 거야. 알겠지? 곡괭이 등 모든 걸 합쳐. 보시다시피 아스트랄 더스트 등으로 제작하는 도구이고 대부분의 아이템을 결합하는 올인원 도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이드 내내 궁금해하셨던 질문은 바로 아스트랄 더스트를 어떻게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드 차원에서 도시와 다른 구조물의 전리품으로 발견되는 기본 자원이며 여러 포션과 최종 아이템 제작에 사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설명하게 됐어요. 이더리움 광석과 이더리움 주개도 주로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직접 채굴이 아니라 엔드시티의 상자 같은 곳에서요. 알겠죠? 주개는 광석을 재련해서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광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모드 내에 이 2가지 중요한 자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좋아. 반전과 무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이건 이 2가지는 이론적으로 이 책과 무한을 추가해 주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둘 다 4번째 저주의 변형이고 4번째 저주가 뭔지 알지? 몬스터가 너에게 주는 피해가 50% 감소한다는 거야. 알겠지? 반전은 4번째 저주의 변형인데 항상 최대 데미지를 주고 보스와 플레이어에게 300% 추가 피해와 300% 넉백을 준다는 거야. 오직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도구를 가진 사람들 뿐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7저주의 반지야. 이론적으로는 검처럼 작동해. 알겠지? 쓸기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검처럼 작동해. 즉 9의 데미지를 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훨씬 강력하고 공격 속도는 2002야. 이건 완전 오버파워 아니야? 붐붐붐붐 이런 진짜 이건 완전 너무 강력해. 그리고 무한대 효과는 속도가 12% 감소하지만 기본적으로 200% 데미지를 주는데 항상 완전한 데미지를 주고 보스와 플레이어에게 200% 추가 데미지, 넉백 200% 증가, 생명력 흡수 10%, 검에 대부분 마법 부여를 담을 수 있고 매 공격마다 끔찍한 디버프를 적용해. 들고 있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도 85% 확률로 죽지 않게 해줘. 희생은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이볼개의 저주를 99.5%의 시간 동안 겪어야 해.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어. 실제로 부정적 효과는 나에게 오니까 어떤 디버프가 있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이게 이 아이템이 하는 일이야. 난 세계 시간에 51.5%만 반지를 착용했고 그가 필요한데 그래야 이걸 얻을 수 있어. 이 책은 완전 강력하지만 말 그대로 게임 전체를 클리어해야 해.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네요. 이 모드를 다 다루는데 정확히 4시간이 걸렸어요. 알죠? 여러분이 이걸 가치 있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편집도 안 했어요. 그냥 녹음만 한 거예요. 녹음만 4시간이라고요. 알죠? 자,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아스트랄 더스트 덕분이에요. 알죠?
제작법은 안 보이지만 아스트랄 더스트로 새로운 단계의 물약이 추가됐어요. 궁극의 물약은 레드스톤이나 글로우스톤으로 강화된 물약에 아스트랄 더스트를 넣어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효과 지속 시간과 강도가 결합되어 예를 들어 점프 부스트 2가 8분 동안 지속돼요. 즉 아스트랄 더스트는 물약에도 유용하다는 거죠. 자, 점프. 봐봐. 바로 이거예요. 점프 부스트 2 8분인데 제작법은 안 보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점프 부스트에 아스트랄 더스트 140 중 2를 추가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점프 부스트 2 물약을 8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게다가 16분 야간 시력, 16분 투명화, 16분 화염 저항, 헤이스트 2 130, 즉각 치유, 3 즉각 피해, 3 오래 지속되는 독 등 모두 던지거나 지속 가능해. 알겠지? 단 기억의 물약은 저해야. 알겠지? 이건 모드 자체가 추가한 거야. 그리고 용암 심장도 있어. 알겠지? 이건 용암에서 수영할 수 있게 해주는 향상된 화염 저항 버전이야. 알겠지? 시야도 좋고 그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어떻게 제작되는지 잘 모르겠어. 설명이 없어서 발견하기 어려울 거야. 알겠지? 어쩌면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모드의 모든 내용을 다뤘어. 물론 모든 것을 다루려고 노력했어. 이건 큰 모드라서 빠뜨린 것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찾아볼게. 이 4가지 아이템을 빠뜨렸어. 공허의 진주, 불타는 코어, 탐욕의 펜, 골렘의 심장. 다음 영상에서 이것들을 다룰. 좋아요. 그럼 공허의 진주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아이템은 뭘 하는 거죠? 이 물건이요? 스펠스톤으로 장착 가능하고 부재라는 능동 능력이 있어요. K키로 발동할 수 있고 쿨타임은 0초예요. 패시브 능력도 있고요. 설명에는 이제 숨 쉴 때 공기가 필요 없을 거야. 어떤 상태 효과에도 면역이 될 거야. 상태 효과요. 너의 공격은 위더 효과를 줄 거야. 알겠죠? 이 당신 근처에 오는 모든 생물이 어둠에 노출되면 엄청난 피해와 부정적인 디버프를 받게 돼요. 스카이플랩은 상관없이 영향을 받아요. 빛의 레벨과는요. 즉 빛의 레벨이요. 치명적인 피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확률이 35%예요. 알겠죠? 제작법은 없지만 폐허의 짐 버든 오브 데솔레이션에 유용해요. 알겠죠? 이미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언 골렘, 엔더맨, 좀비 피글린이 스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이제 블레이징 코어가 있습니다. 블레이징 코어는 앱센티의 활성 능력이 있고 수동적 효과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불에 면역이고 용암에도 면역입니다. 근접 공격하는 적들을 불태웁니다. 모든 상태의 효과는 2배로 빨리 영향을 주지만 용암 심장은 예외예요. 그리고 용암 심장은 2배로 오래 지속돼요. 알겠죠? 용암 심장이 뭔가요? 용암 심장은 이미 보여드렸는데 용암에서 수영하고 용암 아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물약이에요. 물속 생물에게 무적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니 취약하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좋아, 이제 보레이셔스 펜이 있어. 알겠지? 이건 심연의 심장을 제작해서 얻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네페리어스 인곳과 함께, 즉 꽤 후반부에 나오는 아이템이야. 4번째 저주 변경이라고 적혀있어. 알겠지? 항상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4번째, 저주는 생물이나 몬스터에게 절반의 피해만 입히게 해. 이제 완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됐어. 생명력 훔치기 15%와 헝거스틸 2%를 얻게 돼.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 음식이 재생된다는 거지. 알겠지? 우리가 때릴 때 찢어버린 생물의 살을 익혀 방패로 사용해 투사체를 막으며 흡수할 수 있어. 이 펜을 계속 들고 있으면 배고픔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더 배고프지만 더 강해진다는 뜻이야. 프라이팬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생물마다 영구적으로 0.5의 피해와 0.5의 방어력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맞아요.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희생은 게임 시간의 99.5%나 됩니다. 12의 피해를 주고 공격 속도는 0.8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물을 물리치고 프라이팬을 들 때마다 0.5 방어력이 추가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강력해요. 제한이 없어 보여요. 아마 게임에서 가장 망가진 아이템일 거예요. 그렇죠? 제한이 없다면 만약 계속 싸우면 만 데미지까지도 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제작법이에요. 명백히 후반 아이템인데 게임의 99.5% 동안 7 저주의 반지를 착용해야 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미친 짓. 마지막으로 골렘의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탐욕스러운 펜 다음으로는 꽤 평범한 아이템이지만 이 아이템은 방어력을 4포인트 증가시켜줍니다. 알겠죠? 방어구 슬롯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으면 16포인트의 방어력과 4포인트의 방어구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 갑옷과 40%의 폭발 저항력이죠.
그리고 25%의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근접 공격에 대한 저항과 100% 넉백 저항이 있어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찌르기와 압력 피해에 면역이 됩니다. 알겠죠? 압력 피해는 자갈 피해이고 찌르기는 뭔가 찌르는 느낌이죠. 그렇죠? 따끔거리는 느낌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 아마도 관통 피해나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마법 피해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아이템입니다. 이것으로 모드 전체를 다 설명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 언급하지 않은 물약을 놓치셨네요. 난 모든 걸 다루려고 했어. 확실히 이 모드는 아이템이 엄청 많고 각 아이템마다 설명도 있어. 뭐 있지? 코트 플레이어. 오른쪽 클릭으로 디스크를 재생하는 원하는 걸로. 보니까 내레이터 대사를 재생하는 거네. 알겠어?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 빼고는 다 설명한 것 같아. 알지? 속도 15% 증가 같은 거고 그 외엔 별로 없어. 그게 다야. 마법사의 주문은 추가로 하나를 부적 슬롯 하나 더 주고 마법 부여가 저주나 보물 마법을 생성할 수 있대. 인챈팅 테이블 쓸 때 많은 마법 파워 얻고 라피스 라줄리도 필요 없어. 이게 다야. 진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진짜야. 약속해. 히야. 수호자의 심장은 인벤토리에 있을 때 후놈 3블록 방역 내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몬스터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해요. 핫배. 이것을 들고 있으면 우롬 3블록 내의 몬스터들이 분노하고 더 강해지며 후블록 내에 가장 가까운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서로 공격한다는 거죠. 맞나요? 일부 몬스터들은 이 효과에 면역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10초의 쿨타임이 있어요. 알겠어. 자, 이제 모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네요.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멋진 모드라고 생각해요. 이 모드는 모드팩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모드팩으로 3개를 시작하면 갑자기 7저주의 반지와 부적을 받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죠. 이제 알게 되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 가이드를 그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모드팩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7저주의 반지를 받게 되니까요. 이게 뭐지?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여기 답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